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뺑소니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게 될 김호중 씨가 지금 너무나 충격적인 폭로 사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 방문을 했고요. 나와 있죠. 더불어서 김호중 씨가 대신 경찰서에 출석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이 상황이 가관입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대중들을 또 기만한 김호중 씨의 이 행적이 발견됐습니다. 또 딱 걸렸다. 안전기가 소름 돋는다. 자, 보니까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문제의 사고 발생 이후 뻔뻔하게도 팬들에게 안부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호중 씨가 9일날 당시 그 사고를 내고 숨기고서 팬카페에 글도 올린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12일 고향 콘서트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적은 건데요. 알다시피 9일날 사고를 냈고 그 다음에 10일날 오후에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일날 글을 적었던 겁니다. 어떤 글을 적었을까요? 사랑과 아름다움이 넘쳐흐르는 시간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이 행복이 너무나도 크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느낌, 이 감정 그대로 가지고 창원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틀간 고향 콘서트에 함께 해주시고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전 귀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은 뺑소니에 음주운전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본인은 안전 귀가를 해라. 이거 반응이 어떨까요? 네티즌들은 보고요. 안전 귀가를 강조하며 대중들을 기만한 꼴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9일날 사고가 났잖아요. 10일날 나가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저렇게 안전 귀가를 강조했다라는 건 대중들이 볼 때는 야, 이거는 기만 행위가 아니냐, 사람 놀리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게 김호중의 인성이다, 묻힐 거라 생각했나 보네, 소름 돋는다, 헐 무섭다, 미친 거 아니냐, 팬들을 진짜 바보로 알고 있다, 저 정도일 줄이야, 진짜 놀랍긴 하다, 이거 퍼지면 볼만하겠다, 양심이란 게 없는 사람인 건가, 운전 안 한 척 알리바인가, 뺑소니 쳐놓고 안전하게라니. 자, 지금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팬분들의 삐뚤어진 팬심이요, 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실수를 했다면 제대로 된 사과와 해명, 그 다음에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연예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의 행적 하나하나가 드러날 때마다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김호중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 들렸다. 와, 소름 돋죠?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앞선 영상들에서 경찰들이 CCTV를 역추적해 가다 보면 김호중 씨가 술집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단독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번 운전자 바꿔치기 뿐만이 아니라 채널 A 언론사에서 취재한 결과 사고 직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요, 김호중 씨는 유흥주점은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김호중 씨가 사고 이후에도 콘서트를 강행한다라면서 많은 분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호중 씨가 애시당초 왜 그렇게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뒤에 17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고 매니저는 김호중 씨가 운전할 때 입고 있었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운전할 때 입고 있었던 김호중 씨의 옷을 착용하고 나가서 검사를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조사를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자, 결국 사고 직전 유흥주점은 방문했지만 술은 안 마셨다. 왠지 예전 아주 오래전 사건이 생각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 엄청난 명언을 남긴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자, 유흥주점에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또다시 부인한 거죠. 그리고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자수한 건 역시 자신과 상의하지 않아서 몰랐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왜 내 옷을 입고 가서 자신이 자수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 입장은 황당하게도 김호중 씨의 소속사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한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매니저의 말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니저 입장에서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가서 자신이 거짓 자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들릴 정도로 다른 차량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멈추지 않은 채 풀악셀을 해서 재빠르게 골목길로 숨어 들어가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은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희한하게도 김호중 씨가 운전할 때 입고 있었던 옷을 착용하고 경찰서에 자진 자수를 하러 나갔다?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건 알고 보니 사고 직전에 유흥주점을 방문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흥주점에 방문했는데 술을 마시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도대체 김호중 씨가 그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간 뺑소니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술도 안 마셨고 실수로 차를 박았으면 빨리 경찰서에 전화하고 보험사를 부르면 될 일이지. 어떤 사람이 저렇게 현장을 이탈해서 도망을 가느냐라는 겁니다. 1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적이죠. 그런데 김호중 씨가 괘씸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계속하여 끝까지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연예인이건 유명인이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땐 빠르게 해명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가게 된다. 지금 김호중 씨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콘서트 강행을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흘렀을 때 이것이 결국 발목을 잡아 강행하려는 콘서트마저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팬들이야 좋아하겠죠. 하지만 지역 주민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김호중 씨의 행적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뭐 저에게 악플을 다는 김호중 씨의 팬분들로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저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언론 매체와 유튜브와 뉴스 방송에서 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고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콘서트 강행한다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흥주점을 교통사고 직전에 방문한 사람이 술도 안 마셨고 내가 음주운전도 안 했고 뺑소니를 하게 돼서 매니저가 내 옷을 입고 나가서 대신 출두한 건 모르겠다. 자, 황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인을 계속 하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매니저가 입을 열었다고 했죠? 놀라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S에서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대신 출석해달라.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기사를 먼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자신의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라고 직접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이죠. KBS 취재 결과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설명하고 경찰에 대신 좀 출석해달라 라고 말한 내용의 녹취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으며 더 놀라운 건 경찰 역시 해당 녹취 파일을 이미 확보하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딱 답이 나오죠? 왜 블랙박스가 사라졌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박스에 음성까지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김호중 씨가 매니저와 통화했던 내용이 블랙박스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팩트예요, 지금. 의혹도 아니고요. 저의 추측도 아닙니다. 명확한 팩트로서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 하는 과정에서 김호중 씨의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김호중 씨의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교통사고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고 했는데, 소속사는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가 매니저 개인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설명을 한 겁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그 골목 현장에 매니저뿐만이 아니라 소속사 직원 여러 명이 함께 택시를 타고 도착을 하여 상황을 수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즉, 사고 직후 김호중 씨의 대처를 소속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 명의 직원과 매니저가 함께 현장에 갔겠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조치를 하려고 가는 거죠. 이에 따라 경찰은 뭐라고 했느냐? 김호중 씨에 대하여 사고 위조치 혐의는 물론 매니저에게 경찰 대리 출석을 부탁한 범인 도피 교사죄, 그리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찰은요, 계속해서 CCTV를 추가로 확보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만 찾아진다면 게임이 끝나는 건데, 여기에 관련하여 취재진이 전화로 문의를 하려고 하자 소속사 측은 잘 모르겠다 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결론을 내면 어떻죠? 결국 김호중 씨는 매니저 역시 김호중 씨가 대신 출석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녹취 파일이 남아있으며 소속사 역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많은 직원들이 현장에 방문하여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나서 사고 직전 유흥지점을 방문했었던 김호중 씨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 가긴 했는데 술은 안 마셨다. 그리고 김호중 씨 대신에 출석한 매니저 역시 그냥 거짓 자수였다. 소속사는 우린 잘 몰랐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2024년 오늘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 하실 말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호중 8시간 고강도 밤샘 조사. 블랙박스 메모리는 어디로 갔나? 자, 간밤 사이에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려 8시간 고강도의 밤샘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본인이 출석하여서 내가 운전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다 쏟아냈던 김호중 씨입니다. 그럼에도 왜 8시간의 고강도 밤샘 조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 김호중 씨는요,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8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요, 김호중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에 음주 측정을 받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랙박스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경찰 입장에선 지금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실예로 단독 기사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아주 황당합니다. 경찰 측에선 김호중 씨 출석하세요, 수차례나 전화와 문자, 하지만 연락을 받지 않다 17시간 만에 출석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경찰 측에선 사실 9일 밤 11시 40분쯤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난 가해 차량을 보고 소유자가 김호중 씨라는 걸 바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실 검색하면 이 경찰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소유자가 바로 판별이 되죠. 그래서 출석 요구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현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차례 또 문자를 보내고 그래도 대답이 없어 전화를 걸었지만 김 씨는 바로 경찰서에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2시간 뒤에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자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 때 김호중 씨가 운전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을 입고 자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매우 이상한 거죠. 그리고 김호중 씨는 정작 17시간이 지난 오후 4시 40분에 출석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했는데 당연히 음성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호중 씨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요, 사실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쏟아집니다. 이 위드마크라는 건요, 자신이 언제 술을 마셨고
그 이전 시간대까지 하나하나 계산을 해 나가면서 이 운전자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드마크가 예전 기사를 보면요.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이 위드마크 공식이 자칫 음주운전을 한 피해자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들이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근거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위드마크 공식이요.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인지를 추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17시간 만에 출석한 김호중 씨 몸 안에 과연 얼마나 알코올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이 음성 결과가 나올 정도라는 건 거의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미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마크라는 공식을 통해 역순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 알코올 농도가 너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경우 재판에서 오히려 음주운전 용의자에게 유리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음성이 남은 것도 아니죠. 거기에 블랙박스는 사라지고 만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가 이 위드마크 공식에서도 계산해 봤더니 나는 그 당시 때 술을 마신 게 아닌 게 맞는데 라고 나와버리면 나는 무죄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블랙박스가 매우 중요한 자료였는데 운전자까지 바꿔치기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중 씨가 블랙박스도 없어요 라고 하니 이 경찰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소지가 너무나 크다. 강제수사로 전환해야겠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당시 때에 이 CCTV 영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김호중 씨가 이렇게 증거들을 짜집기 했다라는 의혹조차 밝혀내기가 어떻죠? 쉽지 않았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보면 이 멀쩡히 가던 차가 아예 중앙선을 넘어서 빠른 속도로 택시를 타고 넘어가며 차가 들릴 정도의 사고가 일어났으니 그리고 나서 냅다 도망을 가서 매니저에게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니저는 2시간 만에 김호중 씨가 입고 있었던 옷을 입고 자진 출석을 했고 김호중 씨는 집에 가서 잠자다가 17시간 뒤에 경찰서에 나와서 음주운전 측정을 받았다. 누가 봐도 음주운전 가해자들이 하던 꼼수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게 문제인데 블랙박스도 사라졌으니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결국 뺑소니 혐의를 기준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 아마 김호중 씨의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영장을 신청한 거지 아직 확정난 건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상당수 허가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가가 나지 않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자체가 경찰 측에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면요. 뭐 증거가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블랙박스만이 아니라 김호중 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의혹부터 그날 술을 마셨다라는 증거들이 드러나게 될 경우 위증죄를 묻게 됩니다. 사실 지금 김호중 씨의 매니저마저도 양심 선언을 한 상태, 폭로를 했다. 이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위증죄까지 묻게 되면요. 가중처벌이 돼요. 위증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김호중 씨 쉽게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호중 씨가 그럼에도 공연을 강행하고 사실 계속하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뺑소니는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선 명백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팬덤입니다. 김호중 씨의 팬덤은요.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가수의 길을 살려주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김호중은 공연을 강행하고 팬들은 총공 응원에 나섰다. 뺑소니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니
흔히 말해 많은 대중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응원할 수 있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호중 씨의 소속사 측은요, 여전히 남아있는 공연 일정을 다 강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호중 씨의 팬들 또한 김호중을 향한 응원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김호중 씨의 응원이 조금 빗바래지고 있다라고 해요. 김호중 씨가 콘서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8일, 19일에도 있고요. 23, 24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을 보고 해당 사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압수수색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결과까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공연을 강행하는 모습들, 특히 김호중 씨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대중들이 볼 땐 김호중 씨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씨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결과를 관망하고 있는데, 이 팬들은 계속 콘서트 해라, 소속사도 콘서트 강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버리니 사실 다른 연예인들이 만약 이런 음주운전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비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지금 자숙은커녕 오히려 모든 걸 강행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매니저가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는요, 끝없는 폭로를 쏟아냈던 걸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당시 때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는요, 끊임없이 뭐 병역 비리부터 또 나아가서는 이렇게 해외 사이트에서 3만원, 5만원 사이에 베팅을 했었다 라는 이야기까지 소속사에서 밝히면서 그 이후로 뭐 친모의 녹취록이다 라면서 타 가수를 비방하는 음성까지 전 매니저가 전부 다 악의적으로 공개했다 라는 이야기가 당시에 많이 쏟아졌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팩트다 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좀 결과가 일단락 지어졌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끝없는 구설수에도 김호중 씨의 팬들은 등을 돌리지 않았다란 얘기예요. 똘똘 뭉쳤다라는 겁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김호중 씨의 팬들은요, 김호중 응원해, 김호중 사랑해 등의 실시간 검색어를 띄우며 그를 격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 김호중 씨가 모든 걸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김천 씨는요, 김호중 씨의 경찰 조사를 통하여 관광객이 감소할까 우려된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사실 이 김천 씨는요, 김호중 씨를 보러 오는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있었던 곳입니다. 김호중 씨의 관광문화예술 컨텐츠로 인기가 컸었는데 지금 압수수색까지 한다라고 하니 이거 김호중 씨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과연 올까라는 걱정을 김천시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평소 김호중 씨가 아무래도 애주가였다라는 증거들이 하나둘 공개가 됐습니다. 이 송가인 씨와 함께 태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김호중 씨였는데, 이 당시 때 보면 바리바리 싸운 치마 안에 이 페트병에 들어있는 소주병이 무려 4병이나 발견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김호중 씨가 굉장한 애주가였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무려 4병이나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김호중 씨가 정말 그냥 뺑소니로만 바라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장면이 정말 음주운전이었는지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이 맞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지배적인 상태이기도 한데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땐 이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껏 나와 있는 이 자료들만 놓고 봐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의견 내용들 매우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앞바퀴가 들릴 정도로 쿵 소리가 냈고, 그 다음에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풀악셀을 밟았다. 이 운전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김호중 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호중 씨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이 점점점 수면 위로 많이 떠올라 버린 상태입니다. 블랙박스도 은폐했다라는 이야기에 한문철 변호사님이 직접 입을 열었다라는 이야기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리에서 내리지도 않고 풀악셀을 밟았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이게 바로 김호중 씨 차량입니다. 이게 바로 사고가 나는 택시로 보여져요. 영상을 보면 꿍 보이십니까? 거의 뭐 차가 아예 들려버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지금 어느 정도로 김호중 씨가 운전을 해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여기가 중앙선이 버젓이 있는 좁은 2차선 도로인데 이 택시가 뻔히 보이는데 왜 김호중 씨가 오다가 갑자기 그냥 들이받은 게 아니라 아예 올라타 버렸죠. 자, 중요한 건 이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앞에 뭐라고 했죠? 안 내리고 풀악셀을 밟았다. 압구정동에 있는 이 CCTV 맞은편에서의 모습까지 공개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렇게 상대 차량을 올라탈 정도로 심각하게 충돌했으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에서 내려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상대방을 살펴보잖아요.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 김호중 씨가 아무래도 콘서트 준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콘서트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콘서트 준비 중이면 더더군다나 피해 차량을 살펴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쿵 받고 나서 잠깐 멈춰서더니 이게 불과 1초 있었을까요? 그대로 풀악셀로 도망갑니다. 풀악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냥 그대로 내뺐다는 얘기예요. 왜 저렇게 했어야만 할까요?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님에도 왜 저렇게 도망갔어야 할까요? 오죽했으면 당시 목격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풀악셀로 가시더라고요. 우왕 소리가 엔진음이 크게 들릴 정도로 세게 밟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사고 발생 2-3시간 뒤에 경찰서를 찾아갔고 내가 운전했다라고 거짓 자백을 했죠. 매니저는 심지어 김호중 씨가 입고 있던 옷까지 입고 경찰서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차를 박은 건 박은 건데 왜 이렇게 차를 박고 나서 매니저가 갑자기 김호중 씨가 입고 있던 옷을 입고 나타났을까요? 두 사람은 차량에 같이 탑승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뉴스 기사들로 살펴보면 김호중 씨 혼자 차에 타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경찰서에 이날 출석을 하여 자수를 했다. 그것도 거짓 자수죠. 기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뺑소니와 음주를 부인한 김호중, 사고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충돌했는데 이 사건 영상 사실 CCTV가 일파만파 번졌는데 다들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평범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도피를 했어야 할까요, 여러분? 도피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도망간다 한들 CCTV에 안 잡히는 곳이 없는데 왜 김호중 씨는 이렇게 도망을 갔어야만 할까요?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던 김호중 씨. 분명히 매니저가 내가 처리하겠다. 경찰서에 자수했지만 김호중 씨가 직접 차후에 경찰서로 가 음주 측정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언제 음주 측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시점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김호중 씨의 소속사의 입장은 좀 달랐어요.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는 김호중이 아닌 A씨, 매니저의 독단적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즉, 소속사 측은 이 매니저의 거짓 자수를 알게 된 김호중 씨가 오히려 차후에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호중의 의도와 달리 이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자다라고 거짓 자수를 하여 사태를 키웠다고 읽힐 수 있는 해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바라볼까요? 일각에서는 마치 매니저가 과잉 충성에 의해 독단적으로 버렸다라고 쳐도 사고 이후 김호중 씨의 대응에 대해 아쉽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당사자였던 김호중 씨가 사건 현장을 떠났다라는 점이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집에 가서 잠자고 사고 다음 날인 10일 날 경찰서에 가서 음주운전 조사를 했는데 뭐 당연히 검출될 게 없죠. 하루가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검사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았으며 사고 처리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꾸 소속사는요, 사후 처리에 대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를 낸 게 맞고 그 다음날 오후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음주 측정 시기를 말하지 않았고 경찰계와 연예계 안팎에선 술을 다 깨고 음주 측정을 받으면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와중에 김호중 씨 옷까지 입고 교통사고에 자수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뭔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을 하는 누리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호중 씨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만약 사고가 났다. 이거 현장 적발되면 음주운전 취소만이 아니라 김호중 씨 본인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종 콘서트와 거의 뭐 월드 클래식이잖아요. 최근 체조경기장에서의 콘서트도 23, 24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는 건 당연하고 음주운전 하면 연예계에서 퇴출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들이 김호중 씨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현장에서 잡히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이 나오는 겁니다. 급하게 골목길로 차를 빼서 도망간 김호중 씨는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고 매니저가 이 당시 때 김호중 씨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CCTV에 잡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빨리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먼저 하겠다. 그리고 다음날 술 다 깨고 와가지고 경찰 조사 받아라. 그러면 음주 측정이 안 될 거 아니냐. 그 당시 때는 매니저인 내가 괜히 운전한 것처럼 걱정이 돼서 거짓 자수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호중 씨가 그 다음날 와서 사실은 내가 운전했다 라고 하면 그냥 뺑소니에서 끝날 수 있다. 이런 가정 어떻습니까? 자, 이런 가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려면요. 김호중 씨의 이 차량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과연 어디에서부터 김호중 씨가 집까지 가게 됐는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보통 음주운전 이 조사를 하면요. 수사관들이 이 차량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까지 따집니다. 만약 김호중 씨가 술집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술집 내부에 CCTV를 뒤져서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를 볼 것이고 만약 김호중 씨가 일반 가정자택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자택 누구 집에 갔었고 그 지인과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증언 여부까지 아마 직접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죠. 왜 굳이 김호중 씨 옷을 입고 자수를 했습니까? 이건 마치 혹시라도 CCTV에 김호중 씨가 이날 검정색 옷을 입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옷을 입고 내리는 모습이 다른 CCTV에 포착이 됐을 때 이거 김호중 당신 맞잖아 라고 경찰이 말하면 아닌데요? 이거 매니저인 제가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전데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서지 않습니까? 왜 옷까지 맞췄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의혹스럽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호중 씨에게 지금 범인 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하여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입건 조치가 됐어요. 입건이 됐다라는 건요, 구속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제대로 경찰서에 수사 시작이 됐다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서에서는 지금 조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자진 자수했다라는 매니저는요, 약 2시간 이후, 사고 발생 후 2시간 이후, 참 빨리도 갔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는 거짓말을 했고 이튿날 오후 김호중 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인정을 한 건데 중요한 건 이때 음주 측정했던 당시 시간이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17시간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7시간이 지난 이후에 음주 측정을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 김호중 씨는요. 블랙박스 안에 있었던 메모리까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블랙박스, 차량용 카메라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저장된 메모리 칩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졌대요. 그게 왜 사라집니까?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보면 이튿날, 그러니까 다음날 김호중 씨가 경찰서를 갔는데 보니까 차량 내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빠져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김호중 씨 측은 뺑소니와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 측은요, 김호중 씨를 상대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어쨌냐, 음주운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출석하는 것도 이상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왜 없어졌을까요? 만약 김호중 씨가 정말 자신이 운전했는데 음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그 영상을 오히려 보여주면서 나 술 안 취했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한 건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나서 음주 측정을 했고 경찰은 당일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가 만약 술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 거기에서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 수사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문철 변호사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몇 대 몇 블랙박스 분석하는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문철 변호사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소주 한 병 마셨는데 몇 시간 뒤에 운전하면 괜찮을까요?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는요, 그로부터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운전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측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랍죠? 왜냐면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운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주 한 병당 약 10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도 뭐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제일 안전한 건 10시간이 지났을 때, 2병을 마셨으면 20시간 이후에, 3병을 마셨으면 30시간 이후에 운전해야 안전하다라고 덧붙였는데, 김호중 씨는 무려 17시간 뒤니까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셨었다 하더라도 음주 측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서에는 바로 간 거냐? 다음날 간 거면 술 다 깼을 텐데 말이 되냐? 당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음주 측정하면 당연히 안 나오지. 말이 되냐? 다음날 음주 측정이 무슨 소용이냐?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명확하게 의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소속사의 입장입니다. 김호중 뺑소니 조사에도 공연 강행한다. 우리는 아티스트를 지킬 것이다. 이 소속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 팬카페에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 김천,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공연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게 여론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입건 파문에도 자숙 없는 활동을 강행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좋게 봐서 김호중 씨와 소속사의 주장이 다 맞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아니라더라도 뺑소니는 100% 맞잖아요. 그러니 사건 입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니저가 자신의 옷을 입고 거짓 자수를 하고 17시간이 지난 뒤에 본인이 가서 음주운전 측정을 하는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누가 봐도 의혹이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유명 연예인일 경우 자숙의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자숙 없이 활동을 강행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대중분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어떠신지도 의견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